북한의 압록강 유역에서 대홍수가 발생하면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김정은 위원장도 직접 피해 현장으로 가서 물길을 가르면서 홍수 피해를 점검하면서 애민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북한의 수해 상황에 대해서 Y타임스가 파헤쳐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일본의 데일리 NK는 30일 지난 27일 북한 북부 국경지대와 중국 측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압록강 수위가 위험선을 훨씬 넘어 평안북도 신주시와 의주군 여러 섬 지역에서 5천여 명의 주민이 침수 위험 지역에 고립되는 심각한 위기가 발생했다 그러면서 이에 김정은 위원장이 28일 신의주시와 의주군 수해 현장을 시찰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북한 공산당 기관지인 노동신문도 30일 김정은 동지가 집중 폭우에 의한 재해 현장과 재해 예측 지역의 주민 구조 및 대피 사업을 직접 지휘했다 그러면서 이날 시찰 장면과 피해 지역 상황이 담긴 25장의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날 김정은의 현장 방문에는 조영원, 박태성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동행을 했고 현장에서는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강순남 국방상, 정경택 인민군 총정치국장, 김광혁 공군사령관 등이 김정은을 맞았습니다. 노동신문에 의하면 고립된 주민 구조에 10대 정도의 헬리콥터가 동원이 됐고 김정은 헬기를 통한 구조 장면을 직접 지켜봤습니다. 노동신문이 이날 약 4,200여 명의 주민들이 헬기를 통해 구조됐다라고 밝혔습니다. NK뉴스는 북한군은 헬리콥터 구조작전을 위해 이전에 의주공항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김정은과 그의 고위 간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초된 주민들을 버스로 데려왔다 그러면서 조선인민군은 올해 초에 남한 국경경비 초소 침투 연습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대형 Mi-8T 헬리콥터를 사용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NK뉴스는 이어서 의주공항은 팬데믹 동안에 대규모 코로나19 수입 소독단지로 전환되었고 경리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었음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활주로는 이제 광범위한 재편과 새로운 구조물의 철거 없이는 재난구호를 위한 화물기를 수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겨우 헬기 정도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데일리 NK는 김정은이 항구적인 피해 복구 대책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과 지방 간부들의 직무유기 행위를 엄중히 질책했다라고 전했습니다. NK뉴스도 이와 관련해서 김정은은 고급 렉서스 SUV를 타고 침수된 수해 현장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지방 관리들과 재난예방기관을 길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몇 주 동안에 지방 공무원들에게 몬순 강우에 대비할 것을 거듭해서 촉구를 했는데 이는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NK뉴스는 이어서 김덕훈 내각 총리가 주도한 국가비상대응위원회가 지난 7월 22일에 열렸지만 김정은에 따르면 가치없는 사상과 책임전과의 심각한 경향으로 인해서 신의주의 위기가 올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비상재난관리대응팀에게 피해 지역의 인구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구조작업에 일시적인 혼란을 초래했다며 질책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 통일부도 30일 북한에서 최근 발생한 압록강 유역 홍수로 인해서 전력과 통신복구, 의약품 마련 사업을 언급한 것을 봤을 때 상당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노동신문이 공개한 수해 현장 사진을 보면 들판이 완전히 침수되어 있었고 농가주택의 지붕까지 물이 차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어서 북한의 이번 수해 보도 양상이 지난 2010년 8월 발생한 압록강 유역 홍수대와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그러면서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려면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0년 8월 압록강 범람 때 북한 매체는 주민 5천여 명이 구조됐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후진타오 중국 주석이 김정일에게 보내는 유료 전문에 인명피해가 언급되기도 했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 매체의 보도 내용에 비춰서 봤을 때 이번 홍수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봤습니다. NK뉴스도 북한 국영 매체들이 최근 며칠 동안 북부와 북서부의 더 많은 지역이
홍수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시사하면서 김정은이 평안북도에서 자강도, 양강도까지 이어지는 압록강을 따라 비상재난구역을 선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인명피해 같은 구체적인 피해 집계는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평안북도라든지 이런 북쪽 지역뿐만 아니라 황해도와 강원도 같은 남쪽 지역에서도 호우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북한 당국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매체들도 신의주 국경 너머 단둥과 주변 지역에서도 압록강 유역과 유사한 고립 및 이로 인한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 북한 중국 대사관도 평안남도 내륙 지역 농지에 물이 들어찬 모습을 영상으로 공개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주북 중국 대사관은 28일 오후 게시한 1분 32초 분량의 큰 빗속의 애도 영상에서 왕야진 중국 대사 등 대사관 관계자들이 지난 25일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운산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능원을 참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1955년에 만들어진 운산 열사능원은 평양에서 동쪽으로 60km가량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주북 대사관은 1765제곱미터 규모의 묘역에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중국군 1160명이 안장돼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대사관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대사관 관계자들은 장대비 속에 열사릉을 참배했고 왕 대사는 우산 없이 직접 비를 맞으며 꽃을 내려놓기도 했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왕 대사 등 참가자들이 열사릉원 인근인 것으로 보이는 옥수수밭 사이를 줄지어 걷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도로와 밭의 경기가 보이지 않을 만큼 물이 들어찼고 옥수수 뿌리 부분과 표지판 하단이 물에 잠긴 모습도 나옵니다. 왕 대사 등 일행은 발목에서 무릎께까지 차오른 흙탕물을 헤치며 걸었고 몇몇 관계자는 군인 및 수행원들의 부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경우에 왜 이렇게 비 피해가 클까요? 이에 대해 NK뉴스는 보호시설과 유지관리 등 물리적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서 북한이 재난 예방 조치를 적절히 시행할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이것이 북한의 약점으로 보인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북한은 최근 몇 년 동안의 계절별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서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서 이 전국의 농경지와 주택이 침수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폭풍으로 제방이 무너져서 논이 물에 잠기자 김정은은 공무원들이 피해를 조사하면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분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정은은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국가비상대책위원회도 형식뿐이지 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재방지기관은 구조수단 하나 제대로 구비하지 못해서 속수무책이었다 그러면서 이번 구조작업에 군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발언들이 그야말로 제 얼굴에 침 뱉기라고 아니할 수가 없을 겁니다. 김정은이 그렇게 만든 장본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은은 또 군 비상재해위기 대응지휘조와 사회 안전성이 초기에 파악한 재위험지역 주민수보다 군이 실제 구출한 주민수가 훨씬 많아 구조작업 중 혼선이 빚어졌다 그러면서 이들의 무책임성이 어느 정도로 엄중한 단계에 이르는가를 확실히 보여준다라고 꾸짖었는데 이 역시 현재 김정은 체제의 무능과 무책임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NK뉴스는 이와 관련해서 북한 당국은 수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하부 조직으로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수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에 투자할 능력이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한 수해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번 압록강 주변의 대홍수마저도 김정은 우상화의 기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북한 선제 매체들은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주민 구조와 대피를 지휘했다라고 상세히 전하면서 피해 복구 사업을 강조했습니다. 노동신문이 공개한 사진 가운데도 김정은이 대형 SUV를 타고 피해 현장을 살펴봤는데 그가 탄 차의 4바퀴가 모두 물에 잠긴 모습이었습니다. 김정은이 뒷좌석에 앉아있는 차는 외관상 렉서스 LX600과 유사해 보입니다. 김정은은 지난 2020년 8월에도 LX570으로 추정되는 렉서스 SUV를 직접 몰고 황해북도 수해 현장을 찾은 바 있습니다. 김정은은 비행장에 도착해서 군 지휘관들로부터 주민 상태와 구조 상황을 보고받은 뒤에 주민들을 구조한 헬리콥터가 비행장으로 복귀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인민복 차림의 김정은은 비행장 한가운데 놓인 의자 위에 앉아서 비를 맞으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무더운 날씨 탓인지 상의 버튼을 모두 풀어 헤친 모습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김정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무조건 구조하라고 주문했고, 주민이 모두 대피한 지역에 남은 사람 없는지 정찰을 다시 하라, 이렇게 여러 차례 지시했다라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홍수 피해 사실과 구조 상황까지 상세히 공개한 것은 아주 이례적인 것인데, 김정은의 예민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하고 체계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선전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해 피해보다 김정은의 능력을 더 알리고 싶은 욕심이 강하게 보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당국이 장마 피해가 민심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피해 책임을 간부의 기강회의에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화이트함스 국제정세 분석의 주북이랬습니다. 감사합니다.